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에 대해서 할 건데, 사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내용이 굉장히 많고 방대하긴 한데,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 아미노산의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특징, 이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아주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고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헷갈려요, 헷갈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면은 아미노산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 되는데 왜냐면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 어차피 우리 몸에서 분해가 돼서 그게 아미노산화 되어서 우리 몸에서 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굳이 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따로 판매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비단 뭐 라이브급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판매하는 회사는 반드시 또 아미노산을 판매해요. 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있었어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이제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기초로 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가 좋은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뭐 나쁜 단백질이 따로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어서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몸에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아미노산을 제품화시켜서 저희가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제품들을 모든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것의 메커니즘을 조금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해하려면 예, 3대 영양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너무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이 3대 영양소가 없다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겠죠.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 3대 영양소 중에서 보충제로 3대 영양소 중 유일하게 단백질만 어때요? 보충제로 판매되는 것 맞습니까? 맞죠? 탄수화물을 보충제로 판매하는 회사는 없죠. 지방을 보충제로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없어요. 하지만 단백질은 어때요? 보충제로 반드시 어느 회사든지 판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수요 대비 공급이 오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수요와 공급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맞죠? 3대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어때요? 공급이 원활하잖아요. 사실 너무 과잉해서 비만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대사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탄수화물 너무 많이 섭취해서 많이 접해서 지방 너무 많이 섭취해서 접해서 맞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해가지고 대사질환에 발생했다 이런 얘기는 잘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우리 몸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단백질만큼은 원활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좋은 단백질을 필요로 해요. 그들의 몸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기업들이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단백질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네. 3대 영양소 중에서 하는 일도 또 겁나게 많네. 그런데 몸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보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식생활이 몸 안에서 단백질의 수요와 공급을 깨트리고 있는 거죠. 균형을 현대인의 식생활이 뭐 굳이 현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전부터 그랬었죠. 조선시대도 그랬겠죠.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었나요? 계란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나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높아졌지만 그런 거 말고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천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백질의 수요 공급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사람들의 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서 그래서 고품질의 단백질이 우리에게는 필요로 했던 거죠. 그것을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점이 뭐냐면 아니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아미노산을 만들었을까로 다시 한번 회귀해 보도록 하죠. 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체내 작용,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예, 5가지 어떤 작용들을 단백질이 하고 아미노산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굳이 단백질 제품이 있으면서 굳이 또 아미노산 제품이 있는지를 이해되시죠? 자, 그 5가지 작용을 한번 제가 써봤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큰 틀에서 조직 구조 및 기능을 담당해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그리고 효소 활성화. 효소가 있어야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각종 대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죠. 이런 효소 활동에 325가지 효소 활동에 예, 그 조효소로 보조 인자로 쓰여지는 게 마그네슘이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소 활동에 예,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역시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다음에 면역 체계, 면역 기능 면역하고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이 뭔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코로나 그 대유행했을 때 백신 개발하잖아요. 백신 같은 거 이런 약 같은 거 개발할 때 결국은 뭐예요? 예, 단백질 구조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기업들이 단백질 그러니까 그 항균 질병의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질병의 이런 것들을 분자 구조를 단백질 구조를 예, 분석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약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약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면역 기능에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송하고 저장. 뭐 예를 들어서 수송 저장하면은 뭐예요? 산소와 영양소죠. 예.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의 수송과 저장을 담당하는 게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체내 5대 작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자 이제 한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조금 제품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딱딱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게 고민이 되었어요. 단백질 있는데 왜 아미노산 굳이 만들었어? 이런 거죠. 자, 조직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살짝 구분되는지를 그 작동이 역할이 구분되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은 근육, 피부, 모발 등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미노산은 어때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작은 분자예요. 즉 일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직 구성과 일은 단백질이 하고 이 일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성 인자가 바로 작은 분자가 뭐다? 아미노산이다. 살짝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두 번째 효소 활동에서 자,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아미노산은 아이고 색깔이 안 나온다. 아미노산은 효소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효소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분자일 뿐이에요. 느낌이 비슷하죠, 여기랑. 그죠? 근육, 피부, 모발을 구성하는 것은 구조를 이루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어때요? 구성 분자는 아미노산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효소를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이고, 자, 아미노산은 효소 자체가 될 수 없죠. 왜? 단백질이니까. 그리고 효소를 구성하는 작은 분자인 것이 아미노산이죠.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를 한번 볼게요. 호르몬 분비 역할. 일부 호르몬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호르몬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미노산은 효소의 구성 요소로, 잠깐만. 효소? 효소? 이거 오타네요, 또. 아미노산은 호르몬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예, 단백질 자체는 아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용이 살짝, 예, 옆에랑 복사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요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역 기능. 면역 기능을 하면 뭐, 항체, 그 다음에 항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체가 이제 항원에 맞서서 우리 몸 안에서 면역 체계를 이루어내는데, 항체는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미노산은 항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이나 항체 자체는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송과 및 저장. 혈액 내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우리 몸이 그 피가 빨간 이유가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헤모글로빈이 우리 혈액 내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산소 운반하고 영양소 운반이란 말이에요. 자, 혈액 내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에 작용하고 다양한 물질도 수송, 뭐 영양소를 얘기하겠죠. 저장하는데 자, 아미노산은 자체적 수송 및 저장 기능이 없다. 자, 구분이 조금 더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아마 알 듯 모를 듯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하나 더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돼요. 그런데 좋은 아미노산을 먹으면 결국 아니다.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 굳이 먹으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왜 굳이 아미노산을 만들었을까? 자, 그럼 두 가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기반으로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축약해 보는 겁니다. 영양소로서의 단백질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영양소로서의 단백질. 자, 단백질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제가 큰 틀에서 5가지를 써놨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했죠. 자, 이런 것도 있지만 단백질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 공급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충제로 판매되는 단백질은 예, 여기에 있는 이런 역할들의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3대 영양소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포커싱에 더 가중치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로서의 단백질을 보자면 뭐예요? 목적이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목적이 영양 공급에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우리 몸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니까. 자, 3대 영양소 중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의 체내 공급 확대의 목적이 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로서의 아미노산, 맞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 작은 분자 E자라고 했잖아요. 자, 체내에서 단백질이 작용하는 기능 중 특성화 작용에 중점을 둔 게 바로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또 조금 더 압축해서 썸머리를 해놨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이상한 얘기해서 헷갈리시죠?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자, 여기 프로틴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있어요. 어때요? 단백질의 큰 틀에서 하는 2가지 역할을 딱 집어보라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종합적인 영양 공급 그리고 종합적인 공급을 통해서 종합적인 우리 몸에서의 케어 이해되시죠? 자, 아미노산은 근데 어때요? 예. 큰 틀이 아니라 핀셋 공급. 예.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해내기 위해서 자, 핀셋 공급, 핀셋 케어다. 바운더리가 단백질은 훨씬 더 넓고 맞죠? 아미노산은 특성화, 부분화 그리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어떠한 역할 이렇게 좀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하는 작동 원리는 비슷하나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적인 부분은 어때요? 바운더리도 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 먹으면 당연히 아미노산 만들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산 제품이 별도로 있는 이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저희 회사 제품에 아미노스가 있습니다. 아미노스. 자, 아미노스는 현재 회원가가 26,6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인증 마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미노스에, 즉 아미노산에 물 한 잔 마셨어요. 아미노스의 그 하는 주요 역할들을 보면 어때요? 이거 뭐 단백질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추천할 때 사람들한테 추천할 때 진짜 뭘 해야 될지 단백질을 추천해야 되나 아미노산을 추천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운더리를 좀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넓게 보시면 단백질, 포커싱을 그러니까 핀셋으로 보시려면 아미노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의 영역을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미노산은 세포입니다. 세포 그다음에 면역, 근육, 신호 전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다. 자, 우리가 보면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근육이잖아요. 근육. 근육 생성, 근육 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게 맞긴 맞아요. 특히 아미노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핀셋이니까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보다 더 훨씬 더 좁으니까. 자, 저희 아미노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는 꼭 외부에서 채워줘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7,800mg씩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세 가지 뭐가 있는 거죠? 예, 미네랄이 있는 거죠. 자, 미네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수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뭔 알고 있자? 예. 이 이류발은 알고 있자. 이류발. 제가 그렇게 외웠었는데 이류발. 이류발이 뭐냐면 네 발은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어, 그 제가 이거를 잘 안 외워져 가지고 정말 네 발은 인류가 아니야, 이류야 이렇게 해서 얘기했었는데, 자, 이소류신하고 류신하고 발린 요 세 가지는 BCAA라고 해가지고 Branched Chain Acid Amino Acid 이런 뜻이거든요. Branched Chain Amino Acid. 저희 제품에도 써 있어요. 여기에 어디 써 있더라? 여기 써 있네요. 맞죠? 네, 이게 Branched Chain Amino Acid, 이게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아미노산, 분지 아미노산 사슬들로 연결되어, 사슬이에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사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이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는 어때요? 특별히 분지 아미노산 사슬이라고 해가지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 아미노산은 간을 거쳐서 간에서 대사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분지 아미노산만큼은 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육으로 갈 수 있는 새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근육 생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필요로 하지만 얘가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 아미노산 제품은 무용지물이다 할 정도로 곧바로 근육 유지나 이런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BCAA 분지 아미노산 3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조금 더 축약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의 차이 써놨었는데, 단백질은 전체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거다. 좀 더 확대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아미노산은 특성화 영양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백질은 종합적인 케어다. 대사작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종합 케어다. 아미노산은 핀셋 케어다. 기능적인 측면, 콕 집어서 이런 거죠. 단백질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바운더리가 좀 넓고 깊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특성화 맞춰졌다. 그리고 단백질은 굳이 또 이제 근육으로만 또 국한해서 만들어 보면,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고 근육을 복원하는 역할들을 한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조직이 조금 와해됐다가 그 와해된 것을 다시 얼른 복구시켜주려면 좋은 단백질이 있으면 다시 근육이 복원이 되면서 이제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훼손됐다가 만들어지고, 훼손됐다가 복원하고, 훼손됐다가 복원하면서 이게 차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제 몸이 갑자기 또 아프잖아요. 그게 살짝 근육 훼손됐다가 단백질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통도 나오고 근육도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생성과 복원은 단백질이 주력을 하는 일들이고, 아미노산은 그 생성된 근육을 유지하는 역할, 그리고 그 복원된 그 근육을 강화하는 역할. 굳이 이렇게 따지는 게 단어 가지고 장난하세요?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저는 진짜 두 개가 하는 역할들이 구분이 너무너무 안 돼요.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권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다 몰라도 요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제품을 소개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아미노산의 10대 작용들을 제가 써놨잖아요. 10대 작용 읽어보세요. 이 10대 작용을 보면은 이거 단백질이 하는 일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읽지는 않고요. 자, 다음으로 뭐냐면,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5분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단백질 프로틴은 훨씬 더 쉬워요. 자, 저희 회사의 프로틴은 뭐죠? 자, 100% 식물성입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어떤 단백질이 주로 구성을 이루냐면, 이렇게 해보면 완두콩 피어 단백 프로틴, 완두콩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퍼멘티드 프로틴, 발효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햄프시드 프로틴에서 대마씨 단백질. 자, 저희 회사의 제품의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다? 맞습니다. 완두콩 단백질이면서
발효시킨 단백질, 뭘로 발효시켰나요? 발효시킨 그 매개체도 되게 중요하죠. 균사체와 유기농.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 몰라서 제가 일단 그냥 읽기만 할게요. 예, 균사체와 아무튼 좋은 균 같은데 유기농 표고버섯으로 발효시킨 완두콩 단백질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완두콩 단백질인데 발효 단백질이고 대맛식 단백질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런 거, 요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찾아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 단백질 형태를 갖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소화가 용이하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예, 흡수가 매우 잘 되는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완두콩 발효된 단백질, 대맛씨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단백질의 성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뭐랑 닮았어요? 비타민 네 가지에다가 A, C, D, E 들어있고, 그 다음에 B군 전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예, 미네랄 들어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꼭 종합 비타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단백질은 종합 비타민과 거의 흡사합니다. 종합 비타민과 거의 흡사한데 어때요? 함량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 비타민에 비해서 함량들이 종합 비타민처럼 높지는 않아요. 왜? 얘는 종합 비타민이 아니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냥 단백질 단독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작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영양소, 왜? 단백질이 3등 영양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녀석이 단백질이 단백질다운 역할을 하려면 혼자서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화학 반응을 이루면서 진짜 제대로 된 아미노산으로 전환되어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종합 비타민처럼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가 주면 훨씬 더 단백질의 작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비타민처럼 이 함량을 굉장히 높게 하지는 않았어요. 함량 보니까 그런 거 같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프로틴이 총 20g 들어있어요. 전체에 들어가 있는 함량 중에서 약 40%를 차지하죠. 요 프로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세 가지 프로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요게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리놀렌산 오메가3. 자, 우리가 오메가 하면은 오메가3가 아니구나. 오메가6 맞죠? 오메가3, 오메가 하면은 오메가3만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하는데 오메가3도 6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있잖아요. 주로 제품이 판매되는 게 3인데 오메가6도 오메가6가 사람들이 많이 섭취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특별히 그렇게 만든 제품을 먹지 않는 이상은 오메가3는 우리가 외부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좋은 오메가3를 오메가3가 입에 막 달려가지고요. 계속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오메가6를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섭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몸에 중성지제를 완화하는데 이 6도 필요한데 이걸 넣어놨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ALA라고 해가지고요. 알파 리놀렌산 엑시드인데 ALA가 뭐냐면 저희 우리가 항산화 얘기하잖아요. 항산화 물질 중에서 5대 항산화가 있어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하고 그다음에 코큐텐하고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알파 리포린산 이거든요. 요 ALE가 딱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저는 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야 진짜 땡큐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알파 리포산은 뭐냐면요.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의 40배. 그리고 이 비타민 C와 E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역할을 하면 산화되어서 없어지거든요. 그 역할을 산화돼서 없어져요. 소진되는데 이 비타민 C와 E를 우리 몸에서 일 다하고 힘을 하고 있는 녀석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이 ALA 알파 리포산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항산화 작용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내에 있는 C와 E의 역할, 일 다하고 전사한 녀석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재생시켜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파 리포산은 굉장히 중요한 5대 항산화 작용 물질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여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 할 때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단백질은 종합 비타민처럼 생겼는데 프로틴이 확실하게 들어있고 특성화된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종합 비타민에 없는 것. 그리고 저희 소화와 흡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완두콩 단백질, 발효 단백질, 그다음에 대마시 단백질 이렇게 저희 회사 제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근육 생성, 관절, 근력을 복원하는 일에 단백질이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죠. 근데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진짜 저는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조금 헷갈린 부분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좀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개 내용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을 더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입니다.